이제는 또 다른 에이전트가 계획을 세워요. 자기와 다른 에이전트가 했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서를 생성하고 답변하는 게 좋겠어. 네. 그래서 답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플래닝을 한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딥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얘한테 이제 시켜요. 네. 너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봐. 이제부터 에이전트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이제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은 결국 이제 뭐 돈 벌고 재테크 네. 이런 것들도 네. 좋아하시니까 이런 그 재테크든 아니면 어떤 뭐 경제 전망 이런 것들에 이 AI, 특히 AI 에이전트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구버라는 서비스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구버는 고오버를 붙인 겁니다. 네. 구버.ai인데요. 이 구버는 리서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깊이 있고 어려운 질문하면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제가 요즘 이슈되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 향후 부동산 투자 전략, 특히 지역과 유형 그리고 관련된 규제 전망을 검토해 줘. 이걸 이제 AI 에이전트가 막 여러 조사를 해요. 협업을 해서 이제 뽑아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 관세 전쟁, 이스라엘 이란 환율, 전쟁. 그렇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는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 조사 분석해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네.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투자기관에서 애널리스트라는 친구한테 맡기면 아마 한 달 동안 그렇죠. 고민할 거예요. 엄청 오래 자료 걸리죠. 조사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딥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루시아라는 걸 쓰고 여기 보면 웹 조사뿐만 아니라 여기 투자 금융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얘한테 이제 시켜요. 네. 너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봐. 그러면 이 주제를 갖고 질문 의도하고 내용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일반 챗GPT처럼 답변해요. 이재명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있어서 지역별로 수요 지역이 서울, 인천 어쩌고저쩌고 GTX나 광역이나 위성도시 주목할 만하고 뭐 지방 핵심 도시는 어디가 있고 뭐 유형별 전략으로 보면은 아파트, 단독주택, 뭐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텔. 이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네, 이 정도는 챗GPT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에이전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챗GPT 수준으로 되는 거 저희 회사의 루시아가 결합이 되는 이제부터 에이전트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네. 얘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당신이 질문한 거를 그대로 질문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질문을 꼬우고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질문을 재구성하고 생각해 볼게. 그래서 앞쪽에서 몇백 개를 찾은 것 같고 다시 질문의 내용을 확장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뭐야? 그리고 전략이 어떻게 조정돼야 돼? 미국 관세가 한국 부동산 정책은 뭐예요? 있죠? 환율 변동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 이란 전은 부동산 영향이 미치고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망 계획과 향후 전략에 대한 거 어떤 걸 할까?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요. 이 질문에 궁극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수집을 하면은 얘가 이제 리서치를 해요. 리서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뉴스들 그리고 논문들 이런 걸 다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수집된 문서가 적절한 근거를 다는지 자기가 또 읽어보고 생각을 해요. 먼저 질문에 요청한 주제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이 뭐뭐인 건데 이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문서 95개를 자기가 다 읽어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55개는 적절하다 봐. 그러고 나서 그거 읽어보면서 자기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이 요구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려면 질문은 부동산 경과 부동산 가격이 향후의 부동산 전략과 지역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요. 그런 문서들 정보를 해서 핵심 정보를 보다 충분한 근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 의사선 자료 67번, 72번 모보에 존재.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유지가 관점이란 걸 난 배웠는데 이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두 번째로 미국 관세 관련된 거는 어쩌고 저쩌고해서 예컨대 수출 기업의 시장학과 소득 감소 주택 위축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돼. 라는 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정보 공백을 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그래서 질문을 또 생성해요. 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한테 또 던져요. 이재용 정부에서 도심 재건축에 관련된 공급 물량 예측 보고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미국 관세가 실질 GDP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OECD 보고서 있어? 혹시 중동 지정학적인 게 당시 국내 부동산 경과의 연구에 연결됐던 기관이나 정보는 있어? 저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근거를 또 찾아내요. 이게 보고서나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찾아내줘야지 사실 이게 정확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근거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관세가 실제 GDP 영향이 미치냐, 또 재건축에 영향을 주냐, 재초안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전 그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또 다른 에이전트가 이 중에 다른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다른 에이전트가 생각해요.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정책이 있었는데 네. 그 정책이 상상도 못했었던 이스라엘 갈등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공급 확대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네. 뭐 등등이 하고 있다는 걸 하고 있고 관세 정책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철강 뭐뿐만 아니라 등등등등인데 50%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뭔가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OECD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등등. 그러면은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뭐 정확도 판단을 지금 지가 검증을 또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추론 엔진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과정이 추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몇 번 사실은 근데 이거는 타당성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서 서울에서 강남권 종로 성북동의 밀집구역의 용적률 향상으로 해서 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건 얘가 추론해낸 거예요. 읽어서 읽은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자료로 비교해 보니까 이건 근거가 부족해. 타당성 네. 없어. 라고 해서 모든 자료의 근거들을 검증을 해요. 그래서 그 검증하는 과정이 지금 추론 과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에이전트가 계획을 세워요. 여태까지 한 질문들과 자기와 다른 에이전트가 했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서를 생성하고 답변하는 게 좋겠어. 네. 그래서 답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플래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초안을 설계하면서 질문의 요구사항은 4가지 축으로 핵심이 명확히 짚어야 되고 그 4가지 축이 어떻게 저쪽에 되고 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것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목차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목차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도 챗 GPT를 쓰는데 챗 GPT한테도 저렇게 비슷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챗 GPT가 나름 추론을 해가지고 내는 결론하고 이거의 결론의 차이는 결국에 다른 에이전트들이랑 다른 AI랑 협업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가요? 그리고 그 협업한 결과를 검증을 추론을 하냐 안 하냐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추론과 검증이 한 차례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4-5차례 이상을 반복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챗GPT 한 번 질문하고 한 번에 답변이 꽉 나오는데 이런 에이전트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답변 결과를 보면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조사도 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조사도 하고 그 조사를 읽어봐서 논리적으로 자기 학습된 결과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자기 지식을 갖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을 다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또 검증을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럼 그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네. 거를 뭘로 얘는 뭐 판단을 멈추는 해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처럼요. 나름대로. 네. 이 정도면 이제 이 사람을 알겠어. 설득할 만하겠다라는 거는 어쨌든 인위적으로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온 건가요? 지금 이 친구가 1차 답변을 만든 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나온 것이 지금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화및 용적률 향상이 될 거라는 거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하고 실수요자 보호란 목표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거 자료가 39번하고 63번을 근거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인허하고 차권 지형적인 구조 문제로 인한 완전히 발효될 수는 없는데 재건축 초안 이익 환수제는 유지할 방침이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것들의 일관성 유지하는 의지가 반영될 거라고 나름 판단을 하는 거네요, 자기가. 엄청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자료만 갖고는 하지 않고 그걸로 판단해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사기 스마트 신도시가 뭐예요? 뭐 그런 걸 발표했습니다. 사기 신도시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근데 네. 그런 문제는 있네요. 뭐냐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뭔가 문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어떤 표심을 판단한다거나 그냥 인간의 변심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관세 전쟁 부동산이 미치냐 진짜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과거 데이터들을 이제 다 확보하니까. 확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갈등하고 유가 전 유가는 묻지 않았지만 유가 환율 변동이 그럼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어떻게 되냐. 미치냐. 예?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예. 이런저런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여기 물어볼 게 공사비 많네요. 상승하고 재건축 프로젝트 연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가가 문제가 유가 되니까. 올라가니까 공사비 증가가 있는데 재건축 프로젝트 연기하고 분양 상한제 규제가 유지된 상황에서는 이거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서울 도심의 재건축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사적 사례도 얘기해요. 1973년 석유파동 그리고 오늘날 상황과 과거하고 현재하고 옛날이 차이 나는 점은 뭔지. 제가 사실 챗GPT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챗GPT 는 챗GPT가 그건 안 안 되는군요. 되는 그 프로 모델이나 뭐 이런 더 최신 모델 갖고는 모델로는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는 결과를 내오는데 아까 한 거의 4분 걸렸잖아요. 네. 이 4분 걸리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인간이 한다 그러면 몇 주가 걸리는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다 근거를 제시해요. 이렇게. 네. 이거에 관련된 근거는 뭐다. 근데 근거를 베끼는 게 아니고요. 그 근거를 에이전트가 다시 해석을 해서 추정을 하고 추론을 해서 예측을 해요. 그게 이제 에이전트가 AI 혼자로는 어렵지만 여러 에이전트가 근거 조사를 하면서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AI라는 게 가장 저는 대단한 게 자료 조사를 어쨌든 순식간에 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몇 달이 걸릴 텐데 이런 것들 금방 해내니까. 그런데 이거를 AI끼리 또 협업을 하니 얼마나 빨리 순식간에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AI 에이전트는 더 깊게 들어가서 에이전트를 생성해 놓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너 부동산 변동이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면 나한테 알려줘. 정리를 해갖고 전 세계 대상으로. 네. 그러면 AI는 언어 문제가 상관이 없으니까 전 세계 언어 하는데 이걸 쓰기 굉장히 좋은 게 크립토 커런시는 전 세계 시스템이 한꺼번에 작동되니까 네. 물론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다른 AI 에이전트가 협력을 하게 되면은 뭐를 만드냐면 얘가 유튜브 아까 조사한 거 있죠? 그걸로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팟캐스트를 생성해요. 네, 요즘엔 그런 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냥 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네. 이거를 그래서 만들더라고요. 방금 지금 저는 한 번도 안 한 걸 갖고 팟캐스트 생성하라고 이 에이전트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팟캐스트 생성을 하는 게 한 2, 3분 걸려요. 그럼 얘가 자기 조사한 걸 갖고 기가 막히게 팟캐스트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를 연동을 하면은 유튜브 자체에 가상인간 아나운서를 만들어서 둘이 대화도 하고 지금 저희처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팟캐스트 한번 조금 이따 우리 얘기한 걸로 인공지능이 자기가 조사도 하고 작가처럼 대본도 써요. 심지어 그리고 그 전문가 인공지능을 불러갖고 대화를 나누도록까지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영상 혹은 음성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버들이 조금 있으면 다 대체되겠어요, 이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체되지 않고 유튜버들이 이 AI를 잘 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여기 핵심은 첫 번째 그 질문인 것 같고요. 우선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을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뽑아낸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전문성이 없으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맞는지 아닌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사 선택을 뭘 할 것인가.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맞아요. 할 역할은. 거기에다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게 아까 그 질문했을 때 얘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게 논문도 있고 조사 보고서도 있는데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도 있는 막 거예요.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읽으면서 한글 문서 보고 있고 뉴스 보면서 전망하는 것보단 깊이 자체가 다르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부동산 전문 사이트도 가서 뒤져서 공부를 해와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쓰면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내가 어떤 하나의 리서치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느낌으로 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 리터러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20대, 30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쓰는 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쓴 것처럼 네. 지금 있는 젊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널리스트를 부리고 있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 정도로 쓰게 된다. 네. 일반인들이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 직업은 약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개인 약간 사업자가 될까? 그냥 사장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AI들을 부리면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CEO가 될 가능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엄청 그러면 치열해지겠죠. 그 경제는 똑같은 AI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어디서 경쟁력이 생길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휴먼 인더 루프인 거예요. 내가 똑같은 AI를 써도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를 하고 거기서 네.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시도를 해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조그마한 차이라도 거죠.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 차이가 큰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음.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진 팟캐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팟캐스트 글로벌 크로스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시장의 교차로라는 주제로 국제금융 전문가 도영 박사님과 함께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요것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네. 이제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네, 뭐 네, 저 PBR 주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코스피 5천을 예, 예. 달성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특위도 만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수혜주 주식을 찾아줘. 10개 정도만 찾아주면 좋겠어. 네네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제가 그 중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예를 게 들어 뭐 뭐냐면 PBR 0.5 이하 0.5 이하고 뭐 영업이익률은 이하이고. 뭐 15%가 넘었으면 좋겠고 배당률도 뭐 한 5%는 이상 나오는 주식이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까지 배당을 안 했어도 향후 상법 개정되면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도 네. 제시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잘 시키면은 얘가 다 찾아준다는 거죠. 찾아주기도 이야. 하고 추천도 하고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근거가 뭔지를 제시를 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가 질문해 볼까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질문을 제가 지금 해놓으면 얘가 이거를 또 조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조사하는 동안에 진짜 아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있는 것 굉장히 좋고 재미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거 시켜놓고 다른 거 해도 다른 거 되나요? 해도 돼요. 띡 네네. 시켜놓고요. 네. 다른 걸 한번 좋네요. 해볼게요. 그냥 직원이네 그냥. 직원이에요. 시켜놓고 이거는 제 어카운트인데 저를 위해서 AI가 추천해줘요. 네. 제가 좋아할 만한 기업들의 동향 또 최근 아. 정보들을 저한테 맞춤형으로 다 추천해 주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솔트룩스도 있는 거죠. 기사 같은 것도 찾아주고. 기사뿐만 아니라 뭐든지요. 자기 스스로 보고서를 써줘요. 내가 일일이 기사 뭐 20개, 30개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글로벌 생명공학 기술 현황 미래 전망은 얘가 자동으로 요약 보고서를 저한테 써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네.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얘가 만들어준 거의 근거는 이 밑에 다 있는 거죠. 이 옆에. 네. 이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생명공학에 AI를 적용하는 게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기업도 제시를 해줘요. 예를 들면 뭐 여기 SK텔레콤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네.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앞으로 딱 어떻게 될까? 들어가면은 이 에이전트가 있어요. 컴퍼니 에이전트가 지가 매일 매시간 조사를 해요. 이 회사에 대해서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뉴스 동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뉴스 나온 것 중에 어떤 건 호재고 어떤 건 악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오늘 시황에 관련된 거 시황의 근거도 제시를 해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를 같이 협력하는데 제가 놀란 건 이런 거예요. 리포트를 하루에 2개씩을 써줘요. 근데 이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데요. 이걸 네. 만들어 준 거라는 거죠, AI가. 인공지능이 만든 거예요. 제가 일일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가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요약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얼마이고 시총이 얼마이고 어쩌고저쩌고인데 신기하네요. 핵심 인사이트로 주가 상승의 동의는 뭐고 외부 변수는 뭐고 시장 점유율, 재무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SK 하이 ENG의 완전 자본 잠식이 전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시황 요약을 하면 오늘 주가 상승 지속이고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임박인데 전략적 우위 확보가 뭐고 SK 하이닉스의 최근 성과하고 주가 동향이 뭔지를 얘기하고 산업 변수하고 대외 변수를 얘가 조사한 거예요. 근데 전 이게 놀라요. 얘가 주식 토론방을 모두 다 읽어요. 그래서 인간 지표까지. 네, 그래서 주식 토론방을 제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너저리인 거 뭘 읽기도 그렇죠. 어렵잖아요. 자기가 다 읽고 요약을 해요. 네. SK 하이엔지 자회사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재무 상태 우려, 성장 잠재력 이렇게 요약을 한 좋은데요, 거예요. 이거 되게. 엄청 좋죠. 아,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근거는 뭐야라고 이거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근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여줘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면 돼요. 검증까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분석가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에이전트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몽땅 다 수집해서 저한테 요약해서 또 보여줘요. 네. 제가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감동받은 거는 이 에이전트 핵심 뭐냐면 공시 요약이에요. 네, 공시까지. 근데 사실은 이 공시라는 게 일반인들은 보면은 알 맞아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복잡하죠. 공시했는데 뭐 숫자만 잔뜩 있고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챗GPT한테 요약시키고 그랬거든요. 비슷하게 얘가 읽고 요약을 해줘요. 다. 아, 그게 뭔데 SK 하이닉스 대규모 집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SK 기집전 소속에서 하이닉스가 채통 회장 동의를 관여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지금 낸드인데 지금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해외 결세 관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포함을 하고 있다는 공시라는 거예요. 4분의 네. 1 분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내가 공시를 읽을 줄 몰라도 재무제표도 읽고 공시 내용의 장표를 다 읽어서 얘가 내 대신에 그걸 해석을 해줘요. 공시 요약을. 그럼 결국에 이 정확도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뭐 그 관점이 아주 이상하지만
무리만 않으면 네. 충분히 어떤 투자에도 좀 쓸 수 그럼요.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그걸 조사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끊임없이 만들어줘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이 하이닉스 기업 에이전트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 기업 에이전트는 이 기업만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리포트를 내주고 AI가 인간 대신에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많은 리포트 읽어보고 시장 동향이고 뉴스 읽어보고 심지어는 이 투자 방에 들어가서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 직업 전폐를 해야죠. 그리고 얘가 알림까지 보내죠. 지금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네.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거를 다 조사해요. 예를 들면 이거 TSMC 스트래티직 시프트를 네. 한 거거든요. AI가 TSMC가 하이닉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 하이닉스한 단어가 아예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조사까지 해갖고 분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요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아무래도 본인이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뭐 그렇죠. 정확할 거고 네. 또 다양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진짜로. 뭐 하여튼 네. 예, 그런 형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재용 정부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주 추천이네요. 이게 뭐 법적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아니, 것들. 뭐 모르겠어요. AI가 한 거니까. 네, 이렇게 긴 얘기를 썼는데 네. 주주가치 재평가의 서막이랍니다. 제목을 그래요. 따준 그럴 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가져온 변화들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다. 네. 주요 개정 내용하고 수혜 기대 섹터를 놨어요. 그래서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와 배당 성향 공시 의무와 이런 것들 할 것 같다. 다 할 것 같다. PBR 0.5 이하 네. 기업 분석을 하려면 1 이하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는 거죠. 현대제철. GS, 뭐 현대제철 뭐 이런 것들이 GS 한국가스공사, BNK 저부터 투자해야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다. 예, 아. 라고 하는 것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운송업종은 체계 PBR 빠르게 하락이 되고 있고 기계업종 역시 작년 하반기 고점 대비 근접하고 있지 않아서 ROE 자기 자본 이익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네. 영업이익 15% 이상이 되는 걸로 보면은 HMM, 메리츠 금융, 뭐 하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을 찾아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중첩이 되는 걸 제가 물어본 거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현재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으로 봤을 때랑 네. 배당 없이 상법으로 배당 가능성이 생긴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많이 올랐거든요. 산업에 대한 슈퍼 사이클로 강화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종합 수혜주 10선이랍니다. 저기에 분산 투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금융 지주하고 에너지 섹터. 우리 금융 지주. 여기 해줬네요. 중첩돼서 다 뽑아줬네요. 충전을 뽑은 네, 거예요. 네. 이 중간에 이게 추론을 한 건 옆에 왜 어떻게 그게 나온지를 다 추론한 거예요, 지금. 얘가 그 근거가 뭔지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참조까지도 다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선과 통신 섹터, 기타 저평가 대형주, 그리고 투자 전략하고 결론을 얘기하고 종합 결론까지 도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요 근거뿐만 아니라 참조를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이 의사결정에 내린 참조 외에도 보면요. 추론하는 과정에 이 밑에 쪽에 굉장히 많은 참고 자료를 얘가 또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이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전문가 많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뭐 대략 이렇게 생각은 있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근거까지 제시를 이렇게 쉽지 않죠. 몇 분 만에 하는 거는 사실 AI가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구가 될 것 같다는 되겠죠. 생각은 저도 그리고 확실히 그걸 듭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은 ETF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번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한번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 맨날 챗 GPT만 쓰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AI가 좀 뭐랄까 생산성을 높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세계가 있고 생각보다 이게 빨리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리서치 그룹을 아예 운영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되게 맞습니다. 유용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자기 업계나 아니면 자기 그 업무에서 아마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은 확실히 좀 도움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확실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왜 투자하는 유튜브마다 써 있잖아요. 정보는 제공하지만 의사결정은 물론 당연히. 다처럼 AI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줘도 뭐 저는 네. 뭐 이미 한 달치 일을 뭐 대신해준 느낌 같은 맞습니다.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것들도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숙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이 AI가 어떻게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이렇게 체감을 해보니까 많이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 아빠로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도 또 걱정도 되고 진짜 좀 고민이 많아지긴 합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